자, 이론적인 배경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광선을 쏴서 그것이 닿은 지점에 어떤 특별한 이펙트를 주고 충돌 체크를 하는 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굉장히 쓰임새가 높아요. 설명을 하면서 어디에 또 사용될 수 있는지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이거가 있다고 칠게요. 이게 뭐죠? 딱 봐도 눈이지요. 그죠? 한 방에 이렇게 딱 그리는 이거 눈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걸 보면은 이제 눈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눈이에요. 자, 이렇게 눈이 있을 때 이 눈이 어떤 특정한 타겟이 여기 있다고 보면 눈이 뚜두두두두두두 해서 어느 특정한 타겟을 이렇게 본다고 볼게요. 그럼 여기에 닿는 점이 있겠죠. 빠지직 이렇게 닿는 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 눈에서 나가는 저 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시선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시선이라고 해요. 근데 시선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시선은 눈에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를 쳐다보는지 어디를 쳐다보는지 이거 우리가 느낄 수 있어. 그쵸?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와서 나한테 닿는 느낌을 내가 알 수가 있어요. 무형의 것이 와서 충돌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선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시선이 무형이지만 분명히 형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 와서 닿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용어를 잠깐 얘기를 하면 이렇게 시선이라고 하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레이라고 하고요. 광선, 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레이, 광선을 쏴야 되겠죠. 시선을 우리 누군가한테 시선을 어떻게 던진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쵸? 시선을 어딘가에 던진다라고 표현하죠.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던지는 거 뭐라고 하죠? 샥! 캐스팅 한다고 하죠. 그래서 시선을 던지는 거를 그러면 레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캐스트 합니다. 시선을 던질 거예요. 그럼 이 시선이 마련돼 있고 이 시선을 어딘가를 던지면 어딘가에 가서 부딪히죠. 그렇죠? 레이를 던졌어요. 그리고 이 던진 레이가 어딘가에 가서 부딪혔네요. 그렇죠? 부딪혔다면 어딘가에 부딪혔는지 누구를 봤는지 이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거예요. 그쵸? 저 레이캐스트 히트라는 애는 부딪힌 그 대상의 정보를 담는 그릿이에요. 자료형이에요. 그래서 총 3가지가 필요해요. 던질 시선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레이. 그 다음에 저 레이를 던져야 되니까 레이캐스트라는 어떤 동작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동작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보는 레이캐스트 hit이라는 정보를 얻고 싶어요. 저 레이캐스트 hit은 어느 부위에 부딪혔고 그 부위가 지금 현재 이렇게 누워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녀석이 누구인지도 알 수 있는 정보가 저 레이캐스트 hit라는 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가지 처리들을 할 수 있어요. 일단 사용을 해보고 그거에 대한 뭐 응용 사례나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것들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얘를 사용하는 애들을 우리는 스크립트 폴더에다가 총 쏘는 동작으로 해서 플레이어 파이어라고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스크립트 하나 만들죠. 자, 프로젝트 창에 더하기 눌러서 C# 하고요. 스크립트 폴더에다가 플레이어 파이어라고 놓을게요. 여기 플레이어 파이어라고 놓고요. 얘를 플레이어한테 드래그 앤 드랍으로 붙여줄게요. 플레이어 파이어를 이렇게 해서
플레이어한테 붙여놨습니다. 그쵸? 자,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볼까요? 여기서 하고 싶은 건 사용자가 발사 버튼을 누르면 총알을 발사할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는 실제 눈에 보이는 이 투사체를 싹 던져서 진짜 맞췄다면, 요번에는 어떻게? 직접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레이 광선이를 이용해서 처리를 해볼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필요한 건 저게 총이라는 게 필요하죠. 여기 총보다도 총구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그 총구의 위치에서 총구가 향하는 방향으로 이것들을 쏠 테니까. 근데 저희는 단순하게 지금 구성을 해볼게요. 이 총구는 그냥 카메라 내 눈으로 할게요. 화면의 정중앙으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여러분들 컨텐츠 어떤 거 하다 보면 가운데 점 하나 이렇게 조준점 있잖아요. 조준점을 가운데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발사 탕탕탕탕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다 이걸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총구는 그냥 카메라로 두기로 했으니까 이거는 굳이 속성으로 들고 있을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쵸? 그래서 요 내용만 스타트가 아닌 업데이트에다가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고 싶은 거를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부터 순서대로 써볼게요. 결국에 하고 싶은 거는 총을 발사하고 싶다고요. 그쵸? 총을 갑자기 왜 발사하죠? 사용자가 발사 버튼을 눌렀으니까 발사를 하게 될 거고요. 좀 이따 구체적으로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번, 2번 요 순서대로 구현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사용자가 발사 버튼을 눌렀다면 if 만약 input에 get button down fire 1이라고 하고요. 이때 총알을 발사하고 싶은 거죠. 해볼게요. 자, 총을 발사하고 싶다는 궁극적으로 보면 도구가 몇 가지 필요해요. 첫 번째, 여기에서 첫 번째 상호는 레이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레이를 가지고서 던져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레이가 닿은 지점에 파편을 튀게 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레이가 필요하대요. 저 시선이라는 애는 이렇게 만들어요. 자, 레이라는 자리형으로 여기서 new 해서 레이 놓고 요 안에 인자값으로 시선을 보면요, 화면을 보면 여기에 레이에 보면 요 앞단에 존재하는 여기가 바로 뭐냐면 시선이 시작하는 지점이고요. 얘가 지금 시선이 어느 쪽으로 향할지가 요 화살표가 되겠어요. 그쵸? 시선이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향하더라, 이게 필요해요. 이게 레이가 만들어지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레이에는 이렇게 씁니다. 레이가 지금 현재 어디에서, 바로 카메라의 위치로, 바로 총구의 위치가 되고, 아까 우리 총구를 카메라로 하자고 했죠. 그래서 카메라의 위치로 놓을게요. 자, 카메라야, 메인 카메라 좀 줘봐. 메인 카메라는 너의 트랜스폼의 포지션, 이렇게 하면 바로 시선의 위치가 되고요. 지금 시선이라고 했으니까 눈으로 쓴 건데 총구로 하려고 하면 내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키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바로 손가락의 그 위치가 되겠죠. 그리고 손가락이 현재 향하는 방향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레이가 향하는 방향 똑같이 카메라의 메인의 트랜스폼에 이제 얘가 향하는 방향을 벡터 포워드라고 합니다.
자, 레이를 던져야 된대요. 던져야 된다는 건 어떤 동작이죠. 그래서 함수 호출이 되는 거예요. 자, 얘를 던지는 것은 이렇게 해요. 자, 던져서 부딪혔는지를 먼저 검출을 할게요. 부딪혔는지를 검출할게요. 리절트라고 넣도록 하죠. 얘는 모든 던져서 했던 부딪히게 되는 이 동작들은 다 물리예요. 그래서 유니티에서는 이런 물리를 하기 위해서는 피직스라는 애가 담당을 해요. 피직스의 레이캐스트라는 애를 이용해서 처리를 합니다. 피직스의 레이캐스트를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인자로 뭐가 들어가냐, 레이를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맥스 디스턴스 이렇게 나오고 하죠. 그쵸? 이 레이의 길이를 우리가 주고 싶거나 할 때는 저기다 디스턴스 놓고, 그 다음에 특정 물체만 검출하고 싶거나 이런 것들 할 때는 뭐 하는 기법들이 있어요. 그건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써요. 얘는 오버로딩 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 몇 가지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요걸 쓸 수가 있어요. 레이하고 여기 보면 레이 캐스트 히트가 있죠. 바로 아웃 되어 있잖아요. 이 아웃이라는 애는 기본적으로 얘는 지금 구조체로 되어 있어요. 구조체라는 애는 그냥 C샵에서는 구조체라는 애는 그냥 일반 밸류 타입이에요. 근데 밸류 타입을 파라미터로 넘겨받아서 여기다가 값을 넣어서 넘겨주고 싶어요. 그럼 얘가 단순하게 밸류 타입이 되면 안 되고 참조형으로 돼야 되죠. 그쵸? 그래서 C샵에서는 참조를 두 가지 모드로 제공할 수 있는데, 하나는 out 키워드를 넣는 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레퍼런스에 줄여서 ref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할 수 있어요. 두 개가 동작하는 건 거의 똑같아요. 뭐 초기화를 시켜주느냐 안 시켜주느냐 이 정도까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out은 뭐 값을 읽어오는 거 안 되고 할당하는 것만 되고 뭐 이런 제약은 있지만, 일단 쟤는 참조형으로 만드는 형태예요. 데이터를. 그래서 이 결과값으로 true, false를 리턴 해줘야 되니 데이터를 담을 이거는 어떻게 요게 참조형으로 해서 받게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out 해서 레이캐스트 히트라는 애를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레이캐스트 히트가 여기에 하나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한 칸 위에다가 레이캐스트 히트라는 애를 만들고 히트 인포라고 넣을게요. 자, 초기화를 안 시켜줬죠. 자, 여기다가 히트 인포. 초기화를 시켜줘도 되고 안 시켜줘도 상관없어요. 저 아웃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초기화를 안 시켜줘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애예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됐고, 그럼 레이가 닿은 지점이라는 건 레이가 어딘가에 가서 부딪혔어야 되죠. 그쵸? 그래서 if result가 true라면, 부딪혔다면, 얘가 true라면 부딪힌 거죠. 부딪힌 지점에다가 어떻게 파편을 튀게 하고 싶어요. 그쵸? 여기가 부딪힌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러면 부딪힌 지점에 파편을 튀게 하려면 필요한 게 있죠. 파편 이펙트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갖고 왔죠. 그렇죠? 파편 이펙트를 여기에다가 하나 가져와서 놓도록 할게요. 자, 위에다가 속성으로 추가를 할까요? 할게요. 너무 많이 올리지 말고 불편하니까 그냥 여기다가 아유, 한 칸 위네. 자, 필요 속성에다가 파편 이펙트로 퍼블릭 이펙트는 게임 오브젝트 블렛 이펙트 팩토리라고 넣을게요. 우리 총알 공장 생각나세요? 네, 딱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펙트 공장이에요. 자, 블렛 이펙트 팩토리를 요 지점 여기에다가 여기 파편 이펙트 요 부분에다가 가져다가 그럼 보이도록 할게요. 자, 뭐 해야 되죠? 먼저 파편을 튀게 하고 싶으면 파편을 공장에서 만든다. 그리고 만들어진 파편 위치시키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게임 오브젝트 블렛 이펙트라고 놓고요. 얘는 인스턴시에이트
내가 블렛 이펙트 팩토리 넣어주고요. 위치시킬게요. 블렛 이펙트의 트랜스폼의 포지션은 딱 부딪힌 지점, 이 레이가 딱 닿은 지점은 저 히트 인포라는 이 변수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히트 인포의 포인트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확인해 보고 다시 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가서 보도록 하죠. 유니티로 가서 먼저 이펙트 폴더에 있는 이 스톤 블렛 임팩트를 선택 한번 해주실래요? 스톤 블렛 임팩트를 선택하고 우측에 가서 보면 파티클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밑으로 좀만 내려보면 플레이 온 어웨이크라는 애가 여기 밑에 있어요. 요 부분, 얘가 지금 체크가 풀어져 있거든요. 얘가 태어나자마자 효과가 화면에 팍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웨이크가 뭔지는 아까 라이프 사이클에서 말씀드렸죠. 그쵸? 네. 그래서 얘가 어떻게 어웨이크가 되면 바로 플레이 해다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체크가 풀어져 있기 때문에 얘를 체크를 해주세요. 여기 플레이 온 어웨이크라는 게 있어요. 파티클 시스템 요 밑으로 좀만 내려보시면 플레이 온 어웨이크, 얘를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좀만 더 밑으로 내리면 오디오 소스가 있고요. 여기에도 플레이 온 어웨이크가 풀어져 있죠. 체크가. 요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얘는 지금 제가 총소리 사운드, 탕! 사운드를 같이 넣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프리셉이에요. 자, 플레이 온 어웨이크가 둘 다 되어 있죠. 됐습니다. 이제 플레이어로 와서 플레이어 파이어 부분에 이 블렛 이펙트 팩토리에 스톤 블렛 임팩트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넣어주도록 하죠. 스톤 블렛 임팩트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플레이 하고요. 화면에 중앙쯤에 제가 하면 어때요? 잘 되죠? 그죠? 파편이 튀는 거 다 보이시죠? 이렇게 됩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가까이 가서 볼게요. 요 벽에다가 쏴볼게요. 바닥에 쏠 때 파편이 정상적으로 잘 튀죠? 벽에다가 쏴볼게요. 뭔가 좀 이상하죠? 바닥에서 이렇게 튈 때 이렇게 되는데 벽에다가 튈 때는 뭔가 조금 애매해. 그죠?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자, 제가 벽에다가 총을 쏜다고 하면 이런 느낌 아닐까요? 내가 지금 벽에다 쏠 거예요. 얘는 평 이렇게 튀니까, 쐈으니까 이렇게 튀는데 벽에다 쐈을 때도 벽에서의 파편이 푹 이렇게 튀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이렇게 안 되고 요게 그냥 그대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느낌이야. 그쵸? 이게 이상해요. 그래서 이 벽이라는 애가 향하고 있는 방향으로 파편도 튀었으면 좋겠어요. 그쵸? 네. 그래서 요거를 하나 먼저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여기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파편은 어떻게? 부딪힌 지점이 향하는 방향으로 파편을 튀게 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부딪힌 지점이 향하는 방향으로 파편을 튀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아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 했냐면요, 요렇게 이 면이 향하고 있는 이런 방향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냐면 노멀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멀. 그래서 얘를 이 노멀이 향하는 노멀 방향으로 이 파편의 방향을 일치시켜주면 돼요. 자, 이 파편이 어떻게 되는지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자, 지금 파편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냐면 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Z 방향이죠. 그쵸?
녹색이 아니라 얘가 회전되어 있어가지고 Z축 방향이 바로 얘의 파편이 지금 향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파편의 Z축 방향을 바로 노멀 방향으로 일치만 시켜주면 얘가 지금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지금 서 있잖아요. 이렇게 서 있다가 저쪽으로 튀게 하고 싶어요. 그럼 저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울여 놓으면 되겠죠. 그쵸? 제가 향하는 방향을 어떻게? 걔가 이쪽으로 이렇게 걔가 맞춰 놓으면 제가 그쪽으로 이렇게 튈 거란 얘기예요. 네? 그래서 자 보시면 이제 스크립트로 가서 요거를 블렛 이펙트의 트랜스폼에 자 저 Z축 방향을 뭐라고 한다고요? 포워드 방향이라고 해요. 이 포워드 방향을 바로 부딪힌 지점에 노멀 방향을 맞춰주는 거예요. 히트 인포에 노멀 이렇게. 이따가 제가 노멀과 이런 것 몇 가지들을 제가 라이트하고 이런 종류들을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얘가 부딪힌 지점으로 맞춰놓은 거예요. 가서 볼게요. 자 플레이에서 보면 자 마우스로 클릭하기 어려우면 왼쪽 컨트롤 키 누르셔도 돼요. 그쵸? 자 벽을 클릭해보면 이제 어때요? 아까하고 다르게 벽에서 튀어나오죠? 파편이 벽으로부터 튀어나오죠? 그쵸? 아까는 벽에서 그냥 위쪽으로 올라갔는데 이제는 벽이 향하는 방향으로 튀어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얘를 이용하면 지금 테스트 해보시면서 얘기 들어보세요. 얘를 이용하면 우리가 되게 재밌는 효과들을 줄 수 있어요. 어떤 내용들이냐면 자 보시면 요런 곡선 슬로프가 하나 있다고 하죠. 스키 타러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캐릭터가 하나가 이렇게 서 있어요. 얘가 스키를 하나 쫙 이렇게 타고서 갈 거예요. 그쵸? 얘가 스키를 타고 이제 쫙 이동해야 되는데 에헤이 이렇게 이동하면 안 되겠죠? 그쵸? 얘가 이거에 맞게끔 회전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얘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얘가 계속해서 이 지형에 맞게끔 이렇게 회전이 돼야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회전이 되고 계속해서 이거에 따라서 회전이 돼야 될 거예요. 자 이걸 하는 방법은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걸 구성할 수 있냐, 이 부분을 제가 확대해서 본다고 치면 올라와봐. 이렇게 올라와봐. 자 보세요. 얘 기점에서 바닥으로 레일을 쏘는 거예요. 레일을 쏠게요. 딱 발밑으로 이렇게. 오케이? 얘를 밑으로 레일을 쏘는 거죠. 그래서 요 녀석이 있을 때 이렇게 놓고 다시 그려볼게요. 요렇게 놓고 얘를 기점으로 밑에다가 어떻게 레일을 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면이 지금 향하고 있는 면에서의 수직인 벡터를 우리는 노멀 벡터라고 해요. 면에서의 수직인 벡터를 노멀 벡터라고 해요. 걔를 제가 그려보면 이런 식인 거죠.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보통 파란색으로 그리는데 얘가 노멀 벡터예요. 얘 면에서의 수직인 벡터. 이게 바로 얘가 향하는 방향. 이걸 노멀 벡터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어떻게 이 캐릭터가 지금 향하는 요 위로 향하는 요 방향 있죠. 얘하고 이 노멀 벡터하고 1대1로 맞춰버리면 방금처럼 포워드 벡터는 이렇게 노멀 벡터 이렇게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그 방향으로 회전하겠네요. 그쵸? 네. 그래서 요런 슬로프 같은 것들을 우리가 그 있잖아요. 행성 같은 거 플래닛 하나 이렇게 둥그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길을 하나 냈다고 하죠. 혹시 드래곤볼에 그 개왕신이 사는 개왕이 사는 그 행성 아나요? 드래곤볼을 안 보시면 안 되지. 자, 거기에 일단 행성들을 따라서 얘가 빙글빙글 여기 돈다고 칠게요. 요 지점 빙글빙글 해서 이렇게 돈다고 칠게. 요걸 걸어서 다니고 싶어요. 그럼 저 구체 운동을 저거 면을 따라서 어떻게 움직일까?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단순한 어떤 충돌 이런 것만 사용해서는 저런 회전까지 처리하기가 되게 애매할 거예요. 그때 어떻게
레이를 쏴가지고 내가 현재 있는 지점에서 수직인 벡터를 찾아서 저하고 방금처럼 매칭 시켜주면 그 방향으로 저렇게 회전하면서 돌을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노멀 벡터라는 애가 이렇게 되고요. 얘네들은 저런 노멀과 저런 것들은 텍스처하고 어떻게 또 연동이 되는지 좀 이따가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을 쏘는 것까지는 여기고요. 지금 한 가지 문제점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종료를 해볼게요. 제가 얘를 회전하는 거를 90도에서 90도로 바꿔놓고 잠깐 볼게요. 자, 플레이어가 여기 있죠, 지금 현재. 그리고 카메라도 살짝만 위로 올려놓을게요. 눈에 띄게. 자, 우리의 지금 여기 플레이어가 있는 곳을 잘 유심히 보세요. 제가 쏠 텐데 좀 바닥을 쐈으면 좋겠는데 플레이어 머리를 쏘고 있어. 날 쏘고 가라 지금. 그쵸? 내가 날 쏘는 이 문제가 몇 분들은 지금 이런 문제가 지금 있을 거예요. 그쵸? 내가 쏘고 싶은데 내가 날 쏘는 지금 파편이 내 눈앞에서만 이렇게 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날 쏘아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기에서 어떻게 내가 나를 걸러지는 필터링 할 수 있는 이 기법에 대해서 좀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